정확한 분석 증권, 신속한 정보 금, 미래를 내다보는 눈 부동산.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나침반 국내 경제, 세계를 연결하는 힘 글로벌 경제. 국내 최고 종합 경제지 서울 경제. From the first to the best.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오랜 기간을 자라야 시베리안 차가버섯이 됩니다.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제대로 살린 귀한 제품에만 비타민 하우스의 마크를 부여합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 하우스. 차가. 다 같이 쉽게 사는 거야. Life is easy. 우리말로 쉽지. 쉬우면 편하지. 편하면 끌리지. 그치? 이젠 모두의 생활이지. 복잡한 세상 쉽게 사는 능력자들. 잘 봐. 우리들의 디지털 이지 라이프. 쉬운 게 능력이지. 디지털 이지.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오랜 기간을 자라야 시베리안 차가버섯이 됩니다.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제대로 살린 귀한 제품에만 비타민 하우스의 마크를 부여합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 하우스. 차가. 김 대리는 빠져도 될 것 같아. 배제?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 변제? 저기요, 조심하세요. 시비?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육아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우리 고장 이천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적으세요. 부절개, 복숭아, 쌀, 도자기, 반도체? 아빠가 만든 반도체 세계적이라며. 혹시 반도체도 특산품이 될 수 있나요? 반도체도 이천의 특산품입니다. 여기 봤어? 이천의 반도체는 세계적입니다. 보시죠.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은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전하면 반도체죠. SK 하이닉스는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를 만듭니다. SK 하이닉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들에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 볼 텐데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려 있는데 실시간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2173포인트대입니다. 1% 하락 여전하고요. 낙폭이 더 이상 축소가 되질 않습니다. 한 1% 내외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장중 고점이 21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5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데 1% 급락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사주는데 기관이 4,791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주로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754.59포인트입니다. 7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 시간대보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757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754까지 쭉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2시 한 20분경부터 지금 지수가 다시 밀리는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이 사는데 외국인 매수 물량이 10억 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451억 원 사고요. 기관 390억 원 매도 가운데 연기금만 사줍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1168원대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80점 빠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오랜만에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정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이 역시나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좋지가 못한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북한 악재 소식에 장중에 2160선까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오후 들어가면서 소폭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행히도 월요일장에 시작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거기에 대해서 중국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25% 인상한다는 발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오히려 난관에 봉착하게 될 거라는 시장 예측이 지금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5월 한 달간 또 장중 조정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지금 업계가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가 아마 중국과 관련된 미중무역 분쟁에 대해서 해결이 될 거라는 시장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의 이슈성으로서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단발적인 효과로서 일단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북한이 이제 발사체 도발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발사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적으로는 미사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제 비텍이나 이제 방산주 같은 지정장치 리스크에 반응하는 주식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과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런 악의적인 조건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한 달간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현금화 전략이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특징 섹터로는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제 코오롱 TC진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 진단에 대한 공문을 받음으로써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앞으로도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돼서 이런 임상에 대한 의구심들이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임상에 대한 우려감들 속에서 바이오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기보다는 선별점 투자 내지는 이제 좀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기술자 분석사 코스피는 2150선까지가 마지노선 같습니다. 만약에 2150선을 붕괴하게 된다면 2100선까지 또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50선의 박스권 하단에 동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 오션 만기일이 2일밖에 안 나온 상황인 만큼 변동성 장세보다는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나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내지는 현금화 전략이 유효하다는 지금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들까지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콘텐츠 쪽에서 오로라를 보시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표 완구 업체로서 캐릭터 개발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는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이제 유아용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작년 기준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그 투자 포인트로는 유아 친구들 3D 버전입니다. 이 3D 버전이 넷플릭스의 방영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탈리아 몬도라는 TV 제작사와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6회까지 시즌 1이 업로드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이 업로드된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190개 국가에 20개 언어로 번역돼서 반영될 예정임으로써 향후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가장 큰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 또한 올해는 168억 원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약 30% 정도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9년에는 이제 환율에 대한 혜택도 수혜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세로 올라간다면 영업이익 30%를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핑크폰과 그리고 신비 아파트에 대한 케이스 제품에 대한 애니메이션 반영에 대한 판매 호조도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가격적인 전략으로서는 뭐 오늘 종가 내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800원 잡고 가격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로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식 전문위원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기운이 많이 빠지실 것 같은데 힘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5가지 종목, 첫 번째로 코이버라는 종목.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빠지지 않죠. 이거 한번 급등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해 가시면서 홀딩 포지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G 이동통신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유선 광정손 장비에 좀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996억 그리고 흑자기조 잘 유지되고 있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64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이 상태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나무기술 같은 경우가 5G 관련 공시가 하나 떴죠. 계약 공시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통신 장비 주들도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이버 이 상태로 좀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면서 끌고 가시면 좋겠고 제가 롯데쇼핑이 오늘 좀 밀립니다. 제가 종목을 좀 교체했습니다. 너무 제가 한 종목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종목 빠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AS는 계속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빠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빠져봤자 16만 원?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의 추가 매수 하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뭐 좀 밀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제 새롭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일단은 2019년 실적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는 1,400억 정도 위치해 있고 2018년 4분기부터 실적이 다시금 흑자로 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흑자로 턴되고 있는 상황인데 순자산 가치 1,400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30억으로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휴대폰, 노트 PC 등 이제 이런 배터리팩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충전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뭐 편입을 해도 될 것 같고 목표가를 한 6,200원 정도 선에서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32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다양한 이슈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렌텍이 좀 전기차 쪽으로 작년부터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휴대용 배터리팩 생산이 재개되면서 매출이 크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 아니면 배터리팩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발행시장 쪽에서도 이 종목이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고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이미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4,3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던 자동차 부품주 중에 저평가 기업이죠.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이제 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하락장에 맞물려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은 들어오고 있지만 그 조정력은 크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4,480원 라인이 지지 라인인데 이 자리를 만약에 혹여라도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탈이 된다면 빠져봐야 4,000원 정도 라인. 근데 뭐 제가 4,300원대부터 언급을 드렸으니까 부담 없이 4,000원에 그냥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끌고 가시면 다시 5,200원을 넘기는 그런 시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종목은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려오면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간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터져줬는데 지금 하락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전혀 안 터지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적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만호제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호제강 제가 상당히 저평가인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특수강선을 제조하는 철강 회사죠. 이 종목도 역시나 너무 저평가니 시장이 하락이 나와도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급드린 가격이 19,000원대였죠. 근데 지금 19,100원으로 완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뭐 잘만 끌고 가신다면 굳이 대북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 자산 가치로만 좀 시장에 다시 또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그대로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SE 보도록 하겠습니다. TSE 같은 경우도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중에 제가 이제 저평가 기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기업이죠. 반도체 LED 검사 장비 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핫하다 보니 오늘도 SFA 반도체가 상당히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TSE는 아직까지 급등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충분히 급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해드렸던 가격대가 8,900원대니까 만약에 그때 가격대에 접근하신 분들은 이미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을 겁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제가 좀 크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좀 널널히 끌고 가시라.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으로 굉장히 낮게 드렸는데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1.87, 867 뭐 요 정도로 살짝 지금 낮게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끌고 가도 무리 없는 그런 추세 흐름, 상승 추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코이버부터 TSE까지 5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그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는 이제 그 빙과 업체죠. 아이스크림 매출이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 계절적 성수기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이제 여름이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갈수록 여름이 더 무덥고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4월 중순부터 말까지 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매출이 벌써 한 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나나 맛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 개선도 좀 기대가 되는데, 빙그레가 이제 아이스크림 업체이긴 하지만 바나나 맛 우유도 판매를 하고 있죠. 바나나 맛 우유도 좀 대표 제품으로서 그 연매출이 한 2천억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빙그레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품목으로서는 거의 뭐 최대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이제 바나나 맛 우유 가격이 한 8% 정도 인상이 됐어요. 특히 이제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의점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격 민감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에 주로 판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이 인상됐을 때 그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빠르게 드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인상돼도 그대로 이제 수요를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이제 편의점에서 판매가 됩니다.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편의점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볼 부분이 HMR 브랜드 헬로 빙그레입니다. 그러니까 빙그레는 자체적으로 그 갈정 간편식 브랜드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간편식 부분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헬로 빙그레 안에서 그 냉동 컵밥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R 식품 부분의 그 비중 혹은 종류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은 우선 시장 영향이 컸다라고 봐야겠죠.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장 영향에 의한 하락이지 실제로 모멘텀이 크게 꺾이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20일 이평선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79,000원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종가 부분에서는 윗골이 조금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7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만원. 7만원은 그 20일과 그 장기 이평선이 모두 맞닿아 있는 가격으로 아주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7만 원을 이탈가로 좀 짧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형주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의 플랜트 건설 업체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19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0% 급증하면서 말 그대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분기 이익이 1,000억을 돌파했다라는 점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 1분기에 준공 현장의 정산이익이 반영되면서 그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의 그 수주 전망을 보면은 일단 상반기에는 조금 수주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인도네시아의 그 롯데케미칼 라인이라든지 이집트 그리고 우즈벡을 비롯한 지역에서 다양한 이제 설계라든지 시공 관련 사업들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한 1조 정도 이상의 수주가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예상치 정도의 수주가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수주 목표치였던 6.6조 원의 초과 달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주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그 중동 지역의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중동 국가들이 좀 부유해지기 때문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좀 발주하려는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환율적인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원화가 약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플랜트 관련된 그 환율에 따른 환산 이익도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화학공업 부분의 그 매출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컸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비화학공업 부분의 수주가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대비에는 실적의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작년 말에 기록했었던 고점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오늘 역시 시장 영향에 의해서 한 2%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4월 달부터 현재까지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양새고 지금은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 200일 이평선 지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는 이제 금일 종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7,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17,000원 초반 정도에서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기간은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니까 한 1, 2개월 정도 중기 관점으로 본다 봤을 때 19,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손절가는 16,500원, 20일 이평선이 깨지는 가격으로 조금 여유 있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그 자동차주 중에 그 쌍용차인데 일단 쌍용차 1분기 잠정실적 공시가 있었어요. 1분기 매출이 9,332억, 창사 이래 최대의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고 영업손실은 있었어요. 278억 정도. 그래서 적자를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데 이전 대비해서는 그 적자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34,853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7% 정도 증가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내수 판매가 이제 16년 만에 1분기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컸죠. 렉스턴 스포츠칸이라든지 신형 코란도에 대한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특히 최근에 그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지금 좀 성장이 정체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SUV 시장만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승차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상대적으로 좀 세단을 선호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SUV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 생산 차량이 대부분 SUV 차량이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부분을 체크해보면 그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인하된 효과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원래 그 작년에 종료되기로 됐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6월까지 그 인하가 연장이 됐죠. 그러면서 내수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보시면은 그 신규 라인업을 통한 시장 확대라든지 신흥시장 공략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유럽 시장을 그 쌍용차가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원화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오늘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조만간 지지점을 잡을 것 같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괜찮았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무너지기보다는 저가 매수 유입에 의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목표가는 5,500원, 정고점이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 정도 약간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개별주인데요. 신일산업입니다. 신일산업은 아시겠지만 그 선풍기로 유명한 업체인데 가정용 선풍기 매출이 60% 정도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빙그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수록 그 여름이 빨리 오고 길어지고 무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 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신일산업이 이제 선풍기만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10평에서 한 15평 내외 정도의 그 공기청정기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그 정부에서 학교라든지 관공서 등의 공기청정기 보급을 조금씩 확대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형 공기청정기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서큘레이터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서큘레이터가 뭐냐면은 그 냉방 보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투과하는 그런 바람을 내보내는 제품인데,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경우 바람이 도달하는 범위가 선풍기에서 한 3, 4m 정도까지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m 앞에까지도 바람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뭐 굉장히 강한 선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보통 어디에 쓰냐면은 에어컨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넓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한 주대 가지고는 바람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옆에 설치하면은 그 에어컨 바람을 멀리 좀 보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서큘레이터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서큘레이터 부분 매출만 보면은 작년에 300억 그리고 올해는 500억 이상까지 급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홈쇼핑이나 뭐 온라인 그 스토어 이런 데서 이제 판매 채널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3월 말에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20일 이평선을 조금 끼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개별주기 때문에 일단 좀 버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 반등 한번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96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1,85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종목을 보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아프리카TV인데 사실 아프리카TV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 4-5번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언급드리는 것은 이제 그만큼 좋다라는 의미겠죠. 오늘 장중에는 한 2-3% 정도까지도 상승폭을 키웠었는데 지금 후반에 시장이 약간 눌리면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플러스권은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상승 추세 내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말이죠.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전략 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영업이익 9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정도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 85억 원을 웃도는 고실적이 체크가 됐고 기존에 이제 유튜브 성장이 좀 이루어지면서 BJ가 좀 이탈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 BJ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떠나서 유튜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이 선언을 하면서 아프리카 TV가 좀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그 BJ들이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를 함께 운영하는 비중이 높고요. 신규 BJ가 런칭할 때도 아프리카 TV를 먼저 이제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도를 높이면서 유튜브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유튜브가 아프리카 TV 성장의 방해 요인이 아니라 공존하는, 동반해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e스포츠 시장 성장에 따른 트래픽 증가도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세계 e스포츠 시장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비 20%대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TV 게임 채널 증가를 비롯해서 게임이 하나의 스포츠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해서 그 장기적으로 흥행하는 게임 리가가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층이 좀 넓어지고 상당수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시청하면서 트래픽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는 그 모바일 시청자 수도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그 광고 수익이 PC 위주로서만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 모바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광고 수익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한 부분이 그 광고 수익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그 케이블 TV와 IPTV 시장에 신규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죠. 또 최근에 인기 BJ들을 보면은 그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TV의 플랫폼적인 가치는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뭐 우상향 추세입니다. 20일 이평선을 타고 가다가 이게 4월 말부터 5일 이평선을 타는 걸로 바꿨어요. 그 말은 상승 강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마지막 불꽃이 아직 피어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꽃까지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위치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가 67,000원인데요. 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요건 외국인 수급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관 수급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3,000원, 손절가는 64,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부터 아프리카 TV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은 KMH 하이텍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KMH 하이텍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큰 움직임 없었습니까? 네, 큰 움직임은 없고 일단은 시세의 흐름은 굉장히 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차트 잘못 보여드렸네요. 예. 자, KMH 하이텍이요. 네. 지금 크게 뭐 밀리는 흐름도 없고 지금 변동이 없네요. 그렇죠. 변동 없이 크게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태 매수하신 분들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크게 터져 나오지 않고 또 조정도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상태로 홀딩 유지하실 때 1,120원 정도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 정도 선에서 살짝 손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절 들어갔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억지로 이제 물려 들어가지 마시고 1,120원 정도의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이탈 안 되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하락장이라서 종목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예. 애매한데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휴대폰 그 배터리 팩 생산이 재개되면서 실적이 이제 2019년도부터 2018년도 4분기부터 양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IT텔레콤 최강조 대표와 공동으로 미래 자율주행차 산업 전장부품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한다는 발표를 이미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과 그리고 휴대폰 쪽의 이슈를 동시에 품고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되는 이 상황에서 3월 12일 정도에 그 전환사채 발행을 한 120억 정도를 했는데 그 발행가액이 전환가액이 3,700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3,700원 3월 12일 날 발표해서 일정 부분 올라왔지만 결과적으로 전환하는 날이 한 내년 3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시세를 크게 누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제가 단기 공략주로 여러분들한테 관심주로 언급을 드립니다. 네, 이렌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만나볼 텐데 넵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넵튠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넵튠 흐름은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급락을 이용해서 밑꼬리 잡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3거래일 동안 오늘까지도 빠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스포츠라든지 뭐 카지노, 퍼즐 이런 부분에서 올해 적으면 한 7개, 많으면 10개까지도 신작이 나옵니다. 신작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뭐 호재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뭐 흥행은 불투명하니까. 그래도 신작을 많이 내니까 그중에서 성장하는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e스포츠 구단 스트릿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e스포츠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렸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12,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12,400원, 목표가 100원 약간 미달했다가 좀 윗골이 달리고 밀려서 조금 아쉬운데, 지금은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차트만 놓고 보자면 지금 매도할 차트는 아니에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좋고 괜찮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좋지가 못하고 내일장이 반등을 할지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종목이 악재가 없어도 밀릴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신규로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 흐름은 좋은데 이쯤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추천해 주신 거니까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대부분 좀 대형주라서 그 중에서도 개별주가 이제 신일산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일산업을 좀 단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언급을 드렸고 이게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움직임이 둔화가다가도 내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좀 세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급등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이제 영업이익 개선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엄청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그리고 3분기 성수기 구간을 진입하면서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서큘레이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일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2,100원 그리고 선절가 1,850원 정도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일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화요일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혹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저는 나무 기술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가상화, 망분리,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자산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이 뭐냐면 오늘 글로벌 업체와 51억 6,123만 원 규모의 5G 관련 인프라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공시로 인해서 오늘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신 관련주들이 장비 부품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상승력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기대감을 살짝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무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우리 포트, 제 포트 여러분들 5개 소개해드린 포트 중에 코이버라는 통신 장비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나무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그 SFA 반도체를 뽑아봤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폭이 이제 17%까지 갔다가 지금은 플러스 8%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흐름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현재 시장 규모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한 4배까지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그 4차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메모리, 단순히 이제 저장을 하는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다른 말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연산을 하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시장은 강자입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인데 비메모리 시장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4%가 채 안 돼요. 심지어 중국한테도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비메모리 부분은 경쟁력이 약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가 반도체 그 메모리보다 시장이 훨씬 커요.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 4차 산업과 함께 성장이 되는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133조 규모,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공언을 했습니다. 향후 10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해 10조 이상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주가 급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단기 모멘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시면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하지만 그런 테마가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 가지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중요한데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속성을 가지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SFA 반도체를 꼭 보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장돼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몇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눌리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FA 반도체는 일단 삼성향 수주 물량 증가가 전망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상장돼 있는 업체 중에서 그 비메모리 관련주를 보실 때는
기존에 삼성전자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 수주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비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주가 급등 이후에 약간 눌림이 나오는 그런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삼성의 납품 이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선별을 하신다면 시장과 관계없이 좀 단기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종합적으로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비메모리 관련 주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41번님께서 먼저 YG엔터 41,46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보다는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죠? 네. 일단은 시장의 2배 정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JYP 엔터가 가장 고평가고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YG가 가장 상대적으로 저평가인데 그래도 시장의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으니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승리 파문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쉽사리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동상 34,5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이 지금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34,500원이 깨진다면 38,000원짜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6,800원 정도에 잡으신 분한테 제가 36,000 얼마죠? 6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이걸 손절해야 되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죠. 그럼 여기서 또 34,500원이 깨지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 타이밍을 좀 많이 놓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손절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00원 기점으로 34,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 포지션 유지하셔서 본절 처리 한번 노려보시고, 근데 34,500원이 깨지면은 3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이 가능하니까 일단 빠져나오셔갖고 추후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YG엔터 같은 경우에 추가로 지금 하락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어서 손절 라인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하나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958번님께서 상하프론테크 17,5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아시겠지만 이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주나 뭐 수차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조금 밀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순환매 관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요즘에 뜨겁게 올라오는 방금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뭐 그래핀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도 방산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좀 밀렸는데, 전기차라든지 이제 수차 관련주가 이제 반등할 타이밍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실제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적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충전소 확대라든지 정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는 이제 시간 문제죠. 어쨌든 성장하는 섹터는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시장의 조정을 받았을 때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기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 지금 주가 위치가 이제 지지대까지 밀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한 16,500원에서 17,500원 정도에서는 항상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왔고, 이게 이제 실적만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매년 증가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매출 2천억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EPS도 잘 나오면은 한 1,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2년 만에 거의 2배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합니다. PER 17배로서 이전의 고평가에 대한 부담도 다 지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 30%시면은 이제 뭐 나쁘지 않은 비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뭐 늘리지는 말고 보유하시는 관점이고, 지금 주가가 딱 매수가네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위치니까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19,000원 정도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손절선은 한 16,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늘리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6,500원,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4550번님께서 코롱생명과학 43,400원에 비중 20%. 오늘 코롱생명과학은 하한가는 간신히 면하긴 했는데 뭐 인보사 사태로 코롱티슈진이나 둘 다 지금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그렇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많이 안 좋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경고를 무시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빠지는지 한번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저랑 경쟁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 저점을 터치한 29,000원대가 일단 기술적으로 지지 가능한 구간이긴 한데 만약에 이 자리를 무너뜨리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9,000원을 기점으로 손절할지 말지 빨리 결정을 하시고 29,000원이 이탈된다면 이거 18,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시면서 빨리 손절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9,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대략 한 39,000원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인 반등력이 살짝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희망사항인 거죠.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사항 품지 마시고 일단 19,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삼되 만약에 이탈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한 대략 39,000원 정도까지 반등력을 살짝 기대해보고 그렇지 않고 29,000원을 확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면 빠르게 손절을 하고 일단 관망의 자세로 나아가시는 것이 득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게 무엇이냐면 자, 이들 기업들은 어떤 기업입니까? 적자 기업이죠. 매출도 그렇게 크게 성장이 나타나지 못한 와중에서 자산이 늘기는 있긴 하지만 이게 자산이 거의 이제 무형 자산이죠. 왜냐하면 다 그 R&D 비용을 다 자산으로 잡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껍데기죠, 껍데기. 그래서 이런 껍데기 기업들은 웬만하면 노리지 마셔라. 이렇게 하나의 안 좋은 이슈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다. 그 많은 기업들 제가 이제 제 입으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종목들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노리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제가 그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29,000원 기준으로 손절 확연하게 결정을 하시고 이탈이 되면 18,000원 정도까지 기술적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000원 이탈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39,000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력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오늘 들어볼 수가 없었고요. 세아베스틸 0207번님의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19,000원의 비중 30%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은 역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밑꼬리가 달리면서 장기 이평선이죠. 20일 이평선에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아베스틸은 뭐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밀린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철강주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보시면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철강 섹터 중에 안 밀린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지금 미중무역 분쟁이 또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중국에 좀 민감하고 또 수출주에 대한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밀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의한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밑꼬리를 달면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나 있고 세아베스틸이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만 된다면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30%시니까 뭐 그렇게 엄청 뭐 많은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보유 물량을 보유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이제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밑꼬리에서. 그래서 약간 수익권이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면서 반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보면은 목표가는 한 21,000원 정도, 21,000원은 그 20일 이평선이 닿는 가격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21,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18,500원 보겠습니다. 18,500원은 오늘 저가가 깨지는 가격이면서 200일 이평선이 깨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종목이 밀린 것은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시장과 섹터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세아 베스틸 종목 자체만 놓고 보면 괜찮은 종목이니까 일단 지금은 반등 기다리면서 보유해보자. 대신 물량을 늘리지는 말고 보유 물량만 홀딩,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웰크론이고요. 3559번님께서 4,180원의 비중 15% 담고 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절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MG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가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은 상태고요. 이미 2019년 저점 대략 한 2,700원대부터 5,000원대까지 2배 가까이 지금 부각을 받았다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물리면서 끌고 가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수익권에서 끌고 가는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권으로 크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차라리 살짝 버렸다가 진짜 나중에 좋아지면 밑에서 다시 재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3,800, 한 20원, 30원 정도 구간까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3,400원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원래는 오늘 시초에 딱 살짝 반등 나왔을 때 한 4,100원 정도에서 그냥 본절 처리로 끊어내놓고 일단 관망을 갔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살짝 지금 놓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3,950원을 기점으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3,950원이 이탈되지 않고 반등 나오면 한 4,500원 정도까지 한번 짧게 바라보시고 이탈되면 빠르게 손절 처리하고 재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웰크론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상세히 짧게 주셨습니다. 자, 지금 3시 25분 22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 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 하락대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 안팎이고요. 0.97% 현재 하락 추세입니다. 2174.93포인트, 21포인트나 현재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2163까지 공포에 밀렸다가 쭉 올라옵니다. 2178까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금 좀 밀려 내려오고요. 그리고 2170포인트대에서 계속 움직이긴 하는데 더 이상 이 낙폭을 줄이는 그러한 활동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나오는데 5,066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현재 투신 연기금은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투신은 199억 원, 연기금 106억 원 사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물량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만 상승했는데 셀트리온의 상승폭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20만 5,50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1,000원 정도 상승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계속해서 파란불 보여주면서 지수에 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과 포스코 하락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빠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신한제주가 상승하는데 일단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보합 혹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1.1% 하락입니다. 코스닥 낙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753.44포인트대까지 내려왔고요.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보시면 749까지 장 초반에 공포감에 밀렸던 지수가 757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는가 했는데 다시금 밀려 내려가면서 753.44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 딱 중간 정도에서 끝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다시 밀려 내려가는 게 보시면 외국인 수급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종일 사다가 지금 2시 한 30분 이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현재 73억 원 매도 잡히고요. 기관이 382억 원 팝니다. 마찬가지로 투신이 2억 원, 연기금이 94억 원 사주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 233억 원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오늘 양시장 발목을 지금 잡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개인은 하락장에서 양시장 모두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508억 원 정도 순매수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저점 매수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3인방은 그나마 좀 버텨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41% 상승하는데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00원 상승 그치고 있고요. CJENM 하락합니다. 그리고 신라젠,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특히나 헬릭스미스의 낙폭이 3%가 넘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신라젠과 포스코케미칼 역시 1.5%, 1.7%씩 빠져 내려가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요.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HLB부터 펄어비스까지 빠지는데 HLB 어느새 주가가 또 8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메디톡스와 또 시총 순위도 바뀌었고요. 메디톡스 오늘도 빠집니다. 0.65% 조정 나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아스달연대기가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봉한다고 나왔는데 주가는 힘을 못 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오기 때문인데 96,6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1.3% 조정. 펄어비스도 16만 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1.65%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는데 500원 상승입니다. 전 시간대만 해도 1%가 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폭을 많이 줄였고요. 휴젤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메디톡스와 같은 섹터지만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면서 오늘은 종목별 이슈로 코스닥은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양시장 양매도 나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좀 힘겨웠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하락 마감되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내일 정도면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일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장까지 여러분들 조정력을 강력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보합적 기조 내지는 만약에 상승력이 나온다면 약상승력, 즉 오늘 도직격 흐름 정도의 흐름이 내일 정도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장의 반등력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금 긍정적으로 탈바꿈 돼야 되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9일날 나오죠. 근데 9일날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경제지표 중에 중국 4월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우리 시장이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만약에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조정력을 염두에 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흔드는 화두가 어쨌든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결과 확인 전까지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양시장의 거래대금이 약간 좀 위축되고 있는 것만 봐도 시장의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 기관의 물량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4,990억, 거의 5천억을 이제 매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속성 있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그나마 좀 매수를 해줬는데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지도 않았다라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이 기관의 매물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도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중요한 지표를 이제 상해 지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국 지수가 급락 이후에 오늘 장이 열렸는데
장 초반에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락으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중국 상해 지수가 반등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도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장중에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당겨주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바닥 신호인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장 미국 시장 마감 그리고 내일장 다시 열리는 상해 지수 반등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가 매수를 노리실 분들도 시장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조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분명한 섹터로 압축하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눌림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코스피 대기업은 실적 시즌 이제 정점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 70-80% 정도는 대기업은 발표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코스닥 중소형주는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이 많아요. 이제부터 중소형주의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대기업의 그 납품을 하거나 이렇게 하청을 받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데 코스닥 중소형주 실적만 좋다? 이건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 실적이 안 좋았던 만큼 코스닥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은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어닝 쇼크 내는 기업은 또 수급이 빠르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기업은 일단 피하고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면서 보수적인 방향성을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176.99포인트입니다. 0.8%가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역시 1.1% 급락하면서 753.44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4만 50전 내리면서 1166원 5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섭입니다. 국내 시장이 어저께 휴장을 하고 오늘 화요일 날 장을 열었죠. 이번 주는 만기주입니다. 만기주가 된 상태에서 글로벌이 시장을 약간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영향권에서 이제 국내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한 상승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2,000억을 매수하고요. 비차익에서 1,200억을 매수합니다. 제가 이 매수를 할 때 기관들에서 연기금이 사나 봐라 그러는데 연기금이 200억을 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근래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일 때 나타나는 수급의 효과였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거의 5,000억을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방 압력을 크게 주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결국 하루를 쉬어보면서 만기권 하루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만기가 이틀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포지션 상황을 좀 볼까요? 포지션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요. 밑으로는 올 하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275
이게 행사 가격이죠. 275 정도에서 푼매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푼매수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기관과 외인이 엄청난 싸움을 벌여야 되죠. 근데 오히려 수급에서는 외국인 사고 기관을 파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대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만기주에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약간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지만 아시아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어제 하락폭을 다 만회하지 그런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원달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요, 어마무시하게 올라옵니다. 장중고가 1174원. 일단 고가로는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물론 지난주 주봉,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음봉으로 메워줄지는 봐야 되겠지만 추세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사를 보시면은 이 저점의 추세선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시세를 분출을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의 모습에서 음봉의 조정이다. 그렇다면 그 결국 이것은 분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추가적 상승을 위해서 힘을 응집하는 과정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지점에서 여기 보시면은 1158원 정도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달러는 오랜 시간 횡보를 했죠. 작년 6월부터 횡보를 하면서 거의 1년 만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원달러의 모습이 결국 위험자산에 대해서 선호도를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로 보면요, 미국장에 대한 부분을 좀 볼까요? 자, 미국장의 모습을 보시면 미국장이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10일부터 중국에게 관세를 10%에서 25%를 올리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건 총 2,500억 불입니다. 그래서 500억 불은 25%를 지금 매기고 있고요. 2,000억 불에 대해서는 10%를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무역 분쟁에 대해서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의 90%가 되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하라라는 표현으로 아마도 10일부터 2,000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사실 장 초반에는 좀 밀렸죠. 밀렸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이 뭔가 협상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무게가 실리면서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시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키포인트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약 90% 정도 협상을 했는데 지적재산권에 재협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분쟁의 핵심 키포인트가 지적재산권이었죠.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 볼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다. 제가 경제학으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합의 볼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의 볼까? 이 얘기를 아마 제가 드렸을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합의를 보게 되면 중국은 영원한 후진국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도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기술은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뭘 제시할 수 있을지 이게 되게 궁금하고요. 이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납득되는 정도의 내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납득이 안 된다면 이 협상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잘 됐다고 한번 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미국이 만족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유로존, 일본, 우리나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걸 가지고 무역협상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결국 보호무역제도로 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국이 협상을 재협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부 해야 되겠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국 시장을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평선상으로는 이게 헤드 앤 숄더입니다. 이 고점 대비로요, 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진 공간, 또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진 공간이요, 캔들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5월선의 지지력을 받고 일단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헤드 앤 숄더입니다. 그렇게 되면 쭉 밀릴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이요, 정확히 세 번째 봉우리 맞고 떨어지는 상황. 전체적 상황으로 본다면 갈 수 있는 상황, 일목균형표에서 갈 수 있는 공간은요,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요 근처 27,200 정도 외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이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큰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큰 재료는 뭐갈까요?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지금 이 정도 높이에서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까지 내려야 한다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라는 것은요, 지표가 나빠지거나 경기 둔화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실업률 어떻습니까? 상당히 낮죠. 역대 최대입니다. 최하로 낮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GDP도 다시 성장세 있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일단 상승 재료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정도에서 주가를 끌어내렸다면,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여건, 명분이 형성됐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위쪽으로 간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고요. 내려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이요, 약 5%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캔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도 말씀드린 후행 스팬 여기 뚫기 쉽지 않다라고 했죠. 뚫지 못했습니다. 뚫지 못해 내려오는데요, 여기 지점에서 유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란 제재를 하는 미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모습이 나왔고, 이 실현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5월선에서 지지받는 건 미국과 똑같은 모습이나, 지난번 장대 양봉 요 자리죠. 요 자리 절반 정도까지 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원적 회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장이 또다시 상승의 날개를 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겠지만 지수가 2200을 무너뜨렸어요. 이 2200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기도 하고요. 투자가들이 이 지점을 상대로 해서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벌써 2176포인트가 됐죠. 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면요, 후행 스팬이 일단 캔들 안으로 진입할 확률이 80%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을 보신 분 입장에서는 이 지점에서 아랫꼬리가 생겨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추세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에서 힘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난번 이 지점에서 또다시 하반경 지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를 100% 신뢰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적적 리스크가 또 한 번 시장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기관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매도하면 어렵다는 거죠. 적절한 균형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원달러가 최소한 1158원 밑으로 하회하는지 또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민과 함께 서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져 모두가 잘 사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편리한 교통은 기본이지. 시민이 시장엔 새로운 인천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숙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저 사실 천재예요. 얼굴 천재? 비율 천재? 전 카드 생활 천재예요. KB 국민카드 챗봇 QD. 이런 게 디지털 이지 라이프. 디지털 이지. 그 뒤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장님들 앞만 보고 달리시라고. 노란우산 공제가 언제나 뒤에 있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노란우산 공제. 김대리는 빠져도 될 것 같아. 혹시 배제?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 지금 변제? 저기요, 조심하세요. 이건 시비?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육아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잘 갔다 와.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육아는 눈치 줄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우리 중년 남성분들 기력이 뚝뚝, 체력이 뚝뚝. 남자한테 좋은 거 뭐 없냐고요? 야관문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그 유명한 야관문. 남자의 기를 살린다. 남자한테 참 좋은 야관문.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신비사냐초 야관문. 야관문이 드디어 먹기 좋은 정제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야관문 야망. 고농축 야관문 추출 분말을 무려 90%나 함유. 게다가 체력 증진에 도움되는 다양한 부원료까지 꽉꽉. 이제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충분하게 체력 보강 활력 충전. 남자의 야망 야관문 야망. 야관문 진짜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됩니다. 힘이 나요. 힘이. 사주길 잘했어요. 남자분들 기뻐하십시오. 야관문 야망 출시 기념 초특가 찬스. 활력과 기백이 연기자 김어철 강력 추천. 남자한테 참 좋은 야관문 야망 출시기념 초특가 찬스. 하루 한 알이면 되는 야관문 야망을 오늘 무려 석 달분이나.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한 달분을 추가로 더. 게다가 12일치 무료 체험분까지 더. 무려 넉 달하고도 열이틀치 무료 체험분까지 더 드리는 이 엄청난 고성을 198,000원에서 출시기념 50% 폭풍 할인 단 99,000원. 일단 드셔보시고 변화를 못 느끼신다면 100% 환불 보장까지. 야관문 야망 역시. 아이고, 우리 남자분들 나이 든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남자한테 참 좋은 이거 야관문 야망이 있잖아요. 기운 없는 남편 야관문이 좋다던데 어떻게 다려먹여? 야관문이 드디어 먹기 좋은 정제 타입 야관문 야망으로 탄생. 고농축 야관문 추출 분말을 무려 90%나 함유. 수입산 NO. 100% 국내산 야관문 사용. 힘들게 타리고 마시고 NO. 이제 한 알로 간편하게. 그것도 고농축 야관문만 무려 90%. 역시 야관문 야망. 27년 역사, 수많은 특허와 첨단 연구소 보유, 내추럴 FNP의 선진 바이오 기술력으로 먹기 힘들었던 야관문을 먹기 편한 정제 타입으로 전격 출시. 야관문 야망. 나이 들면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분, 쉽게 지치고 피곤해하는 직장인, 보다 활기찬 인생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체력 보강, 건강 증진, 활력 충전의 도움. 남자에게 야망을. 야관문 야망. 먹기 편한 낱개 포장, 휴대도 편리. 이제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충분하게. 야관문 야망. 이 좋은 걸 이 가격에 이렇게나 많이. 네, 이번 기회에 남편분 체력 보강 좀 팍팍 시켜주십시오. 몸에 좋은 거 저렴할 때 많이 사둬야죠. 야관문 야망 역시. 남자의 자신감을 열어라. 야관문 야망.
남자한테 참 좋은 야간문 야망 출시기념 초특가 찬스. 하루 하나리면 되는 야간문 야망을 오늘 무려 석 달분이나.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한 달분을 추가로 더. 게다가 12일치 무료 체험분까지 더. 무려 넉 달하고도